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월드컵 대리점 대표로 보험 영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명예보상위원으로 사고시 현장 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고요. 에듀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전임 교수 맡고 있고요. 한국교통사고조사 학회 이사입니다. 이 양력 이거 인지는 안 하려고 너무 길어.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제 114화입니다. 저는 그냥 이규헌입니다. 네. 이규헌의 보험통신제 114화. 이번에는 뭘 다뤄볼 거냐면, 제가 아니나 달라 지난주에 이거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았어요. 평상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한 100몇 명?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500몇 명을 찍었어요. 물론 뭐 몇십만 뷰 뭐 이런 엄청나신 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합의금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지. 내가 보험회사한테 호구가 되지 않겠다 라는 그 노력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좀 보험회사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막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나쁘게 안 한다, 적당하게 하는데 적절하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험회사에서 적절한 합의금이라고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보단 적게 제시를 할 거라고. 왜냐? 그게 자기들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쪽을 제가 살펴보다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를 완전 개 양아치로 만들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뭐 컨텐츠 이런 거 만들어가 막 올리시더라고요. 반쯤 사기예요. 반쯤 사기. 진짜 무슨 뭐 막 그 대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등쳐먹는 사기꾼의 스킬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막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험회사가 눈탱이 맞으면서 금감면에 넣는다 막 난리를 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적정 합의금보다 조금 더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여기 엉뚱한 놈한테 더 줬어. 원래 줘야 될 것보다 더 준 거예요. 그게 적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원래 줘야 될 것보다 적게 줘야 돼요. 그래야 더하기 빼기가 맞아져. 보험회사가 무슨 뭐 자선사업가예요? 돈 받아가지고 다 퍼줘? 아니잖아요. 적정선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보험료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생각을 안 해? 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벌써 몇 분 갔어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 교통사고 안 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좀 검색해서 들어오실란가? 이건 별로 검색 안 할 거예요. 왜냐? 나는 교통사고 안 날 거라 생각하니까. 교통사고 이미 났어요. 병원에 좀 통을 좀 했어요. 합의 얼마 받으면 되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검색을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안전운전을 하고 있고 난 운전 잘하니까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나는 법에 대해서는 검색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교통사고 안 나는 법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교통사고 어디서 많이 나냐?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장 많은 유형은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그리고 전방주시, 태만. 근데 그건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바로 대형사고죠. 그러니까 이 통계는 뭐냐면, 경찰에 사고 접수되어서 사고로 정리된 것들에 대한 통계예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골목길, 경찰에 신고 안 된 사고들 어마어마하죠. 경찰에서 사고 건수 통계 내잖아요. 그건 자기들한테 접수된 건 기준이야. 경찰서 안 가는 사고가 많겠어요? 경찰서 가는 사고가 많겠어요? 당연히 안 가는 사고가 더 많죠. 훨씬 많아요. 제가 봤을 때 10건에 한 건 정도 경찰서 갈까 말까요? 제가 현장 출동 업무를 하잖아요. 제가 현장 출동 나가서 경찰서 가야 되겠는데요. 경찰서 가는 건 현장에서 바로 한 20건에 한 건 있을까? 나머지는 경찰서 안 가고 그냥 여기 정리돼요. 뭐 그 중에 또 19건 중에 한 건 정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상대방이 억지 소리 계속하고 경찰서 갈래, 뭐 이런 건 나올까? 그래요. 급진로 변경 교통사고 원인 중에 하나죠. 우회도로에서 대우회전.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 교통섬이 있고 우회도로가 있어요. 교차로를
교차로를 지나서 여기 이제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요. 요런 교통섬이 있고 여기 횡단보도 있고 이런 도로 있잖아요. 네. 3차로야. 내가 2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3차로로 들어가야지. 난 2차로로 가면 되고. 사고 안 나죠? 사고 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 그런데 사고가 나요. 자, 신호 없는 교차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은 신호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가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뭐 신호 위반 사고도 있을 거고요. 혹은 횡단보도 사고도 있을 거고. 뭐 급진로 변경이 아니라도 그냥 뭐 진로 변경 뭐 사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 안에서 사고가 안 나는 방법. 자,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조금 더 설명해야 돼. 자, 교통사고 안 나는 방법. 내 빼놓고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 자,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좋은 단어예요? 신뢰죠, 신뢰. 그죠? 민법에 뭐가 있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할 것이다. 우회전하는 차는 우회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는 3차로로 딱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내가 믿고 그 사람도 그 신의 성실 원칙을 따라서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 통규상 뭐 상규상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가야 돼. 이 사람은 3차로로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가는데 우회도로로 딱 오는 차가 있어요. 저 차는 3차로로 가겠지. 근데 3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쭉 있어. 내가 우선이니까 제가 서주겠지. 당연히 대로에서 막 차들이 가고 있는데 내 앞에도 한 대 갔어. 그럼 내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얘가 지금 들어와 버려. 그래서 사고 났어요. 사고 나는 그 당시 상황만 딱 보잖아요. 블랙박스로. 그러면 무과실의 조건에 충족을 해요. 무과실 조건 뭐예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 불가, 회피 불가라야 돼요. 피할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가는데 팍 돌아버리면 회피할 수 있어 없어? 회피는 못해. 그런데 예측할 수 있었어 없었어?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 말고는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원래 나 같으면 여기서 안전하게 3차로로 들어가든가 불법 주차하는 차가 있으면 잠시 서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없나 살펴보고 안전하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나는 그렇게 갈 건데 걔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얘도 나처럼 운전하겠지. 자기도 평상시 그렇게 안전하게 안 다니면서.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우선이니까. 그놈의 우선이 사람을 잡아요. 내가 우선이니까 대로 직진 중인데 우회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어디 2차로는 다행이지 1차로까지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데 우회도로 우회전해서 오는 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대로로 내가 직진 중인데 저거 이리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안 하잖아.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이런 경우에 대우회전해서 9대1 나온다고요. 왜 내가 과실 10% 있어? 피할 수 없었는데. 피할 수 있었죠. 예측이 되잖아. 얘가 미친 척하고 들어올 거라는 게. 안 들어올 거라고 나는 내가 믿은 거지. 자, 우회도로 대우회전 사고 안 나는 방법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사고 나면 왜 9대1인지. 진로 변경, 급진로 변경. 내가 가는데 내 바로 옆에서 나하고 비슷하게 약간 앞이든 뭐 뒤면은 얘가 뻔히 나를 보면서 꺾진 않겠지. 내보다 약간 앞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각이죠. 가다가 얘가 저기 좌회전 해야 되는데 하고 확 꺾어 들어와. 이러고 부딪혔어요. 그건 모닝가시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로 제출하면. 그럼 왜냐? 예측이 안 돼. 가던 놈이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꺾어 들어오면
혹은 깜빡이 늦어서 바로 돌아버리면 그건 예측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에서 예전에는 급진로 변경, 진로 변경 확 들어왔다. 입증해봐. 입증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진로 변경이에요. 7대3. 확 들어오니까 내가 그 차를 피하면서 그 차 옆부분을 내 앞부분으로 박았어요. 그러고 쳤어. 그 차 쭉 나갔어. 옆부분 다 긁었어. 그 차가 BMW야. 아, 특정상호 좀 그런가? 뭐 벤츠야. 뭐 비싼 차야. 견적이 막 한 1,000만 원 나왔어. 7대3. 내가 300만 원 물어줘야 돼. 할증되고. 그런데 요즘 이제 블랙박스가 있죠. 아, 이 상황이면 피할 수 없겠네.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통상적인 진로 변경 깜빡이 넣고 뭐야 이거? 그렇게 운전 안 했다고 정말 가슴에 손 얹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끄고 나가도 돼요. 뭐야 이거? 내가 웃었는데 지금 뭐야? 지금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그 생각이 사고 그 순간의 생각이 사고로 이어진다. 들어온다니까. 왜냐? 걔는 안 되겠구나. 미친이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요. 저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양보해주고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공간도 얼마 없는데 깜빡 켜? 뭐지? 공간도 없는데 밀고 들어와. 그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 사고. 뭐야 이거 억울하지만 사고 나면 귀찮잖아요. 내가 우선인 거 알아. 하지만 귀찮잖아. 그냥 속도 줄여준다고 그냥 들어온다고. 그리고 저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네. 에이 이라고 이제 가요 그냥. 자,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밀어붙여. 그러고는 결국 들어오면서 사고 났어. 당신 말이지 지금 여기 어디라고 깜빡이 공간도 없는데.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똑같은 것들끼리. 사고는 안 나는 게 좋죠. 나면 뭐가 좋아?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왜 나는지 딱 설명드릴게요. 이건 한 단어로 설명돼요. 한 단어 아니구나. 한 줄로. 내가 가는 길이 주도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좌우에서 차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좌우에서는 차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난 딱 가보잖아요. 내가 마치 이렇게 가는데 이쪽이 뭐 버스도 마을버스도 다니고 얘가 주도로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저쪽도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차량의 통행은 이쪽이 좀 많아요. 네. 저쪽은 좀 적긴 해. 그렇지만 도로의 형태는 똑같이 편도 2차로 동일폭 도로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주의해야 돼? 내가 직진 중이면 저쪽에서도 직진 나오고 이쪽에서도 직진 나오고 혹은 좌회전 우회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나도 주의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주의를 못한 거예요. 안 했다고는 내가 말 안 해. 순간적으로 주의를 못한 거야. 그래서 교차로에 임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행해야 돼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네, 방향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옆에 차가 불법 주차 뚝 돼 있어. 그래서 가는데 보자마자 벌써 사고 났어. 그 차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걸 뭐라는지 알아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티 나와가지고 박았다고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일시 정지하라고 돼 있지. 정지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쪽을 살피면서 안 오는 거 맞지? 이러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나도 아무 생각 없고 지도 아무 생각 없으면 거기서 딱 마주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운이지. 요걸 가지고 운전하신 잘못이에요. 자, 교통사고 안 나는 방법 어떻다고요? 한 줄. 나 말고는 다? 응, 그럼 된다. 교통사고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미숙해서 사고가 좀 나요. 근데 조금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오로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심해서 사고가 나요. 제가 지난달에 사고 났다고 얘기했나? 앞에 택시를 이렇게 박았거든요. 터널에서. 저기 앞에 택시 그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가 탁탁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딱 보여.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요 순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못한 거야. 전문가고 모시고 뭐 안전거리 확보 안 하면 어떻게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이 타고 계시던 분들이 다칠까봐 내가 정말 풀브레이킹을 못했어요. 브레이크 꽉 밟아버리면 ABS 작동하면 다다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ABS 작동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풀로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지.
그리고 혼자 늘 다니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도 요 거리에서 설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앞에 콩 박았어요. 택시 기사님 승객분하고 병원 가시고 불편함을 끼친 건 나도 참 죄송한 일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또 이번에는 또 나를 박았네.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난 게 뒤에서, 다른 사고 말고 뒤에서 나를 박은 게 총 4번이에요. 3번은 다 그냥 보내줬어. 한 번은 음주하신 분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뒤에서 정말 세게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 그 지지난주 화요일에 사고 났는데 그 주 목요일 하루 빼고는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요. 물리치료 받고 또 막 이렇게 만지는데도 가가지고 안 나와.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안 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박힌 사고도 사실 제가 반성을 해보면 조금 더 빨리 내가 저쪽 골목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라고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뒷차한테 내가 좌회전을 할 거라는 그런 안내를 조금 더 미리 해줬으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뒷차가 저를 전혀 주의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고 순간에 잠깐 시선을 놓친 것 같아요. 딱 뭐 폰을 받든지 딴 데를 받든지. 그래서 좌회전 돌려고 속도 줄이고 딱 끄는데 뒤에서 그대로 빵 치고 지나갔어요. 제동 안 했어. 사고 나고 그분도 놀랬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시선에서 놓치도록 한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나 조금 있다가 뭐 좌회전을 하든 뭘 할 거거든요 라고 조금 더 미리 어떤 신호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후미처럼 사고도 어쩌면 막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 한 번 더 알아봅니다.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면 50만 원 나와요. 저도 이거 50만 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사고 아닌데 병원을 가는 거야. 내가 뒤에서 박아놓고 혹은 뭐 후진이나 담벼락 박아놓고 병원을 가는 거야. 그러고는 50만 원 받아요. 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그 손해보험 회사를 싫어합니다. 그 손해보험, 그 실비보험을 싫어해요. 왜냐?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과잉 진료의 원인이 된다 이래가지고 좀 싫어해. 근데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실비보험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뭐 자기 부담금 늘리고 막 이렇게 막 제도 개선이 막 됐죠. 자동차 부상 위로금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별것 아닌 거로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요 금감원에서 다 감사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항상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뭐 내가 요거를 갖다가 아싸 이래가지고 막 타먹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악용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합의금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내가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의심을 안 해서 사고 발생합니다. 신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면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말 할 주제는 안 되네요. 사고가 지금 연달아서 2달 만에 2번이나 났는데 저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